네, 안녕하세요. 저희 요즘교육 트렌드 공유회 2023년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육은 작년에 한번 저희가 요즘교육 트렌드 공유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기업 사례를 공유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사실 상반기 교육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하반기 교육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팀들이 또 많고, 그리고 하반기에 새롭게 해야 되는 교육들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내년 교육들을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팀들도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 사례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4개의 교육 사례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저희의 교육들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저희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회사 한 지는 거의 10년이 됐는데 회사 초창기부터 실습 위주 또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위주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 고객들도 저희에게 강의를 요청할 때 퍼실리테이션이나 워크숍 이런 형태들로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도 케이스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저희는 교육들이 더 많아진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요즘교육 트렌드 공유의 2023년도 저희의 활동 사례, 기업 사례 소개 드리면서 트렌드 키워드 4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비대면 참여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소셜 프로그라는 회사로 지금 일하는 방식 아카데미를 운영한 지 10년이 된 회사고요. 교육 방법론들을 해마다 새롭게 들여와서 이제 실험하고 테스트하면서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이제 10년 차가 돼서 하반기에는 10년 차를 위한 여러 가지 조금은 더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획 단계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종식 이후에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비대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들도 일부 들어왔고, 또 교육 담당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왜 오프라인에 가야 되냐라는 교육생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한다는 게 당연한 기본값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형태의 비대면으로도 충분한 교육을 오프라인까지 가야 되는 이슈가 좀 생겨버린 거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액티비티가 포함된 교육, 그리고 직원들이 교육을 하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기타 여러 가지 장점들을 포함할 수 있는 교육들을 이제 선호하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레고, 비주얼 싱킹, 뭐 게이미피케이션, 롤플레잉 이런 액티비티 중심 교육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정말 저희는 워크숍이라는 단어를 10년 전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 팔기 시작한 건데 그때는 이론이 없다, 실습 위주다, 참여형 교육이다. 직원들이 지식 하나를 배워가는 게 아니라 습득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에게 워크숍을 해주세요. 이론보다는 실습이나 액티비티 위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은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저희에게 교육을 요청했던 교육 주제들, 그리고 저도 이제 교육 관련 세미나들을 많이 참석을 하니까 그때 나왔던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 비즈니스 환경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고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교육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리더십 교육, 소통 교육 이런 거 마인드셋 교육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실무형 교육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이제 맨 위에 제가 첫 번째 단어로 쓴 고객 중심, 고객 정의, 고객 가치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
롯데그룹이나 LG그룹,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대기업에서 고객 중심으로 기업 가치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마인드가 이제 생겨나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하는 방식이 코로나와 이런 급격한 환경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됐고, 팀 단위까지도 조직 문화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전사 차원의 조직 문화도 중요하지만 팀 단위의 일하는 방식, 팀 단위의 조직 문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에 조금 더 포커스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실제 실무형 교육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플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뭐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런 건 기본적으로 왔던 주제인데 세대 간 소통이 3, 4년 전에 굉장히 핫 이슈였거든요. 근데 최근은 부서 간 협업이 또 굉장히 핫 이슈예요.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부서 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모임 자체가 많이 사라져서 교육을 통해서도 부서를 많이 섞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리더십에서 주제가 다양화되는 게 예전에는 리더 그룹에 해당되는 리더십 교육이 많았는데 지금은 핵심 인재, 아직 리더가 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미래 인재, 그리고 계속 이탈하는 구성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리텐션 대상 교육들도 활발히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진흥 방식을 기본은 배움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쪽으로만 치중을 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즐거운 교육이었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예전에는 팀빌딩 과제를 주면은 팀이 먼저 같이 푸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블라인드 같은 데 올라와요. 어느 분의 입김이 셌다. 나에게 발표를 시켰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 중심이면서 팀워크나 부서 간 연결이 되는 팀빌딩 워크숍을 해야 되고 특히 액티비티나 실습도 예전에는 예를 들면 즐겁게 액티비티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팀빌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재미만 있었어라고 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와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실무적인 주제를 풀어냈다. 이런 교육들이 최근에 지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사례는 4가지 사례인데요. 이제 하반기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LG전자와 함께 진행한 고객 경험 워크샵이고요. 이건 레고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삼성생명 신입사원 2년차와 진행한 이제 디자인 싱킹 워크샵인데, 레고를 활용한 워크샵을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뉴스킨 사례인데, 이 성장 전략에 대한 전략 토론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토론도 하고 시각화까지 하는 액티비티를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한 사례여서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는 저희가 실제로는 AI 활용을 하진 못했는데 이런 전략 워크샵, 아이디어 워크샵, 토론 워크샵 이런 워크샵에 AI를 활용하면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안 드리는 방향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로는 LG CNS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교육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말이 화두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함께 스킬셋, 직원들의 스킬을 업하는 스킬셋 교육들이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도움이 되는 타이밍에 진행하는 게 워크 러닝이거든요. 최근에 LG CNS랑 워크플로우를 5단계로 쪼개고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적용을 해서 실습을 한 원데이 사례가 있어서 요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총 4가지 키워드, 고객 정의, 레고 디자인 띵킹, AI 활용, 전략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 워크숍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는 워크플로우 러닝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고객 경험을 교육으로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고객을 정의하는 거, 거기서 고객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된 고객 가치를 내가 하는 일에서 고객 경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에서 CX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고객을 정의하려면 나의 고객은 누구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고객에게 제공할 밸류 체인을 워크플로우로 쫙 풀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이제 화두가 교육 담당자들에게 또 인재 육성팀, 뭐 여러 가지 팀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조직문화팀에서 고객 경험 교육의 요청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고객 정의도 너무 넓고 고객 가치도 너무 넓고 고객 경험도 너무 넓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이야기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워크숍으로 풀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이 갖고 있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워크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정의 워크샵을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회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현재는 제한 단계고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LG전자 사례 이전에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요청해 주신 거는 소비자 회사다. 그리고 연구원, 디자이너, 마케터, 경영 지원팀, 뭐 스텝 부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회사가 바뀌어야 된다. 고객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리얼 고객을 만날 기회가 적고 그래서 고객을 만나보고 인사이트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구성원들마다 고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고객을 정의를 내리고 또 그 정의 내린 고객이 어떤 가치를 줄지 이런 걸 지원하는 워크샵을 이제 진행해보고 싶으신 거죠. 교육 담당자시니까. 근데 일반적인 접근법은 뭐냐면 고객 정의합니다 하면서 뭐 페르소나를 짜고 그리고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건지 키워드를 나열하고 이렇게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렸거든요. 총 원데이로 8시간을 한번 짜봤는데 1단계는 고객 정의랑 고객 가치를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2단계는 이 정의된 고객 가치를 내가 어떻게 액션 플랜을 할 건지를 정리하는 워크숍이에요. 요청사항에 그대로 부합되는 플로우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실습 과제를 고객을 정의 내리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거꾸로 접근을 해요. 고객 정의의 정답지 샘플을 어느 정도 주고 타겟에 이런 그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우리 기업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LG생활건강이다 라고 하면 LG생활건강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특히 소비재 제품의 경우에는 고객을 두루뭉실하게 하나로 보는 포괄적 고객적인 의미가 없어요. 뭐 연령별 타겟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미 키 메시지가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별로도 굉장히 상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고객 정의가 지금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년에 몇십 년에 걸쳐서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고객 정의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정의가 뭐고 고객 가치는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정의 샘플을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이거에 적합한 가치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고객 정의를 변형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은 실습이 될 것 같고요. 실습 방법에서도 고객 정의를 주고 그다음에 LG생활 관련된 제품 라인을 어느 정도 주고 나면 그 현장에서 검색을 하셔서 조금 더 본인이 심도 깊은 가치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고 계획을 세우고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데요. 특히 고객 경험을 하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방식들은 저희는 조금 제한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디자인 띵킹 방법론에 고객을 직접 만나서 페인 포인트를 물어본다. 그리고 그 페인 포인트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뽑아낸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케터 중에서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고수들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단계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 인터뷰 자체에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고객 인터뷰를 했으나 제품 고객 경험에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는데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스터리 쇼퍼 방식, 가서 관찰을 한다든지 본인이 직접 그 물건을 구매를 해본다든지
또 고객들이 어떻게 매장에서 동선을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는 정도 방식으로 변형하는 거를 제안을 드렸고, 이거는 매번 바뀌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정의 고객가치 워크숍을 할 때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내는 방법이 고객 인터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상황, 그다음 교육생의 수준, 그리고 기존의 경험들에 따라서 방식들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소비자 조사 기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 싱킹에서 고객 인터뷰 사례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방법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운영의 묘는 매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들을 디지털 보드에 계속 브리핑하는 리포터를 한 명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품을 구매를 해서 복귀하면 그 구매 이유와 그리고 디지털 보드에 올린 진행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또 느낀 점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 이때 고객 가치를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고객 가치의 키워드라든지 고객 가치의 범위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데요. 그것도 업무 단위에서 고려하도록 가이드를 좀 밀접하게 줘야 돼요. 또 저희는 이제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레고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다듬고 다듬어서 제안드린 거는 이것도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하는 업무, 그리고 우리 부서의 업무, 도전하고 싶은 업무,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레고로 만들다 보면 그 각각의 레고에 일하는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일하는 장면에서 나와 고객의 위치값들을 찾아보고 그 내리고 싶은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리고 특히 고객을 정의 내리실 때는 내부 구성원도 고객이 될 수 있고 엔드 유저도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진행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성원 중에 고객 접점에 있으신 분들은 소비재 회사의 경우에도 50% 넘지 않아요. 특히 LG전자와 같은 큰 회사의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직원이 워낙 많고 연구부서라든지 제품 개발팀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실 때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는 이게 실제 액션으로 이분들이 실행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퍼실리테이션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LG전자 고객 경험 워크숍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CTO 부문만 해도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거기만 해도 직원 수가 몇천 명 되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CTO 부문, 연구직,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팀이 고객 경험을 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 설계를 진행하고 파일럿 워크숍을 했고, 그리고 팀마다 당면한 과제가 달라요. 그러면 그 당면한 과제에 맞춰서 다시 그 주제를 세분화해주는 그런 작업까지 해서 총 7차.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팀 단위 워크숍과 고객 경험 워크숍의 모듈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교육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퍼실리테이터 사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사내 강사들이 전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팀 단위로 교육했던 것 중에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사례는 이 팀은 당장 팀이 뭉칠 수 있는, 팀의 문화를 정의 내릴 수 있는 팀 슬로건을 만들고 싶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팀 슬로건을 만드는 팀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이제 팀 단위 워크숍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레고로 우리 팀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만들었고요. 이걸 키워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고, 이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레고로 다시 한번 합해서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팀의 어떤 팀 아이덴티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창의적으로 미래 준비하자라는 굉장히 노멀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 키워드는 우리는 미래 준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창의적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팀은 미래를 준비하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 준비에 대한 미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게 이 팀의 팀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후속 워크숍들이 또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사례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CX, 고객 경험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각자 고객에게 주고 싶은 가치들을 레고로 만들었고, 이제 팀별로 그 레고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고객 가치를 리스트업하는 것까지. 실제적으로는 팀에서 다시 한번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리더 그룹들이 그 키워드들을 정해줘야 돼요. 그냥 대토론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아갈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HR팀, 이 CTO 조직문화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개인이 만든 CX, 나는 고객 경험을 중에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는 이런 액션 플랜을 할 거야 라는 그 두 가지를 적은 시트를 다 만들어서 레고와 같이 결합을 해서 개인별로 다 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퍼실리테이터 사내 강사 과정을 2회차를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가 뭔지, 두 번째에서는 워크샵을 하려면 도구는 뭐가 필요하고 스킬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3강에서는 이미 그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를 활용해서 고객 경험 워크샵을 하는 3시간짜리 LG전자 CTO 전용 교육 플랫폼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고, 이거를 퍼실리테이터들이 할 수 있도록 교재까지 다 제작을 해서 드렸어요. 그 교재를 보면서 연습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까지 해서 이분들이 직접 전파 교육을 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고객정의 워크샵을 랩업을 하면 일단 고객정의 워크숍을 하기에 앞서서 고객이란 단어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고객이 엔드 유저인지 구성원인지 뭐 연령까지 갈 건지 가치까지 갈 건지 라이프스타일을 갈 건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거기서 더 깊이 있는 그 고객정의 워크숍, 나에게 맞는 그 커스터마이징된 고객정의 워크숍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고객정의는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링을 조금 도와주시면 되고 자기의 고객정의를 내리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을 무조건 만나서 페인 포인트를 직접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등산은 아니다. 굉장히 숙련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 생활건강에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물 예시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를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결과물들이 예상되는 거를 갖고 워크숍을 다시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짜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